FATF는 차명 계좌도 분명히 자금 세탁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삼성만 이런 차명 계좌를 통해서 상속세를 포탈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봅니다. 30대 재벌은 물론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그쵸.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차명 계좌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해외로 돈 빼돌린 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절대 금액으로는 3위인데 GDP로 따져봤더니 네, 압도적인 1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빼돌린 해외로 빼돌린 네. 그 계좌가 차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차명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펀드나 이런 거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차명에 또 한 번 차명이 된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검은머리 외국인이 된 거죠, 지금. 네.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네. 빨리 지금 FATF에서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럼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거 네. 법 만들어야 돼요. 그냥 두면 또 10년 후에 우리 FATF 상호평가되기 직전 연도에 가서 또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전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화에 걸치죠. 3화에 걸쳐서 FATF 상호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세세하게 한번 그런 알아보는 시간을. 삼성 요 차명 사건이 이건 뭐 절대 뭐 삼성을 디스하려고 그러는 생각은 없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 이렇게 거액의 어떤 자금 세탁을 한 거를 FATF에서는 어떻게 요거를 미연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수영님. 네.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 좀 요약하시는 게 있죠? 네. 2008년도 그 조준웅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해서 삼성에 대한 차명 계좌 수사를 하죠. 예. 그래가지고 4조 5천억 규모라고 밝히고, 예. 삼성 임직원 명의로 해가지고 차명 계좌가 한 개 빠지는 1200개예요. 예. 1199개. 그래가지고 뭐 양도세 1100억 이상의 포탈을 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2018년도 그 민주당의 그 TF가 있었거든요. 삼성 차명계좌 TF 민병두 의원이 이제 그 조준웅 삼성 특검이 원천 무효다 하면서 2008년도입니까? 2018년도? 18년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차명계좌 32개를 더 추가로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15일 날 2019년 금융위원회는 이제 정례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과징금을 부과했죠. 12억 3,700만 원. 네. 금융감독원 그 조사 과정에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 그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통보했대요. 근데 그것도 뭐 통보를 했는지 어쩌는지 그냥 했다고만 발표를 했고, 요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파도 나오는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가능성 있다. 양파 얘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차명 계좌가 비단 삼성뿐이겠냐? 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어느 블로그를 하나 보니까 이민기라는 시인이, 임인기 시인이 뭐라고 여기 이제 블로그에다 썼냐면, 매번 국회에서 예산 때문에 야당과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30대 기업의 차명계좌를 털어가지고 세금을 부여해도 복지 예산은 충분히 커버할 거다. 뭐 하여튼 뭐 그러겠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명계좌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서다. 뭐 이제 주된 이유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거죠. 시인께서 뭐 30대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뭐 웬간한 기업, 대한민국 사람들 사고 방식이 좀 이상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으면 자식한테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게 무슨 큰 뭐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더 크게 이제 만들어서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상속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율이 너무 비싸다. 비싼 거 50%에 우리가
그 경영권과 관련되는 거는 또 이렇게 할증을 해요. 그러니까 65%의 세금을 그 부하게 내도록 돼 있어요. 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꾸만 유럽 이런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중간에 소득을 벌었을 때 소득세를 탈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쉬워요. 국세청이나 아까 FIU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득세를 제대로 냈다면 상속세를 거액에 이렇게 낼 이유가 없죠.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그동안 상속세를 재벌들 포함해서 일반 기업가들이 상속세 포탈했던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례. 상속세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냈다면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소득세가 제대로 그 부과가 됐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상속세를 이 사람이 그럼 왜 그 차명계좌를 4조 5천억을 만들었느냐. 첫 번째는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병철 회장의 그 자제분이 여러 있잖아요. 그 상속재산 분할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분할을 분할 안 하고 이제 독식하려고. 이병철 회장의 밑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이런 거는 우리 조세범 처벌법 3조 1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분명히 차명계좌는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감옥을 살아도 굉장히 특가법 적용받아갖고 감옥을 살아도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차명계좌도 분명히 자금세탁 범죄예요. 그러면 이제 처벌이 됐었어야 되는데 처벌이 못 된 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이 얘기를 더 좀 자세하게 해보죠. 어쨌든 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총수잖아요. 이제 당군의 최대 금액의 차명계좌 사건이고, 또 국내 최대의 자금 세탁 사건이고, 그 상속세도 최대로 이렇게 포탈, 최대가 많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기업 1등처럼. 다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나 가산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이게 이제 그 포탈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그런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했으면 뭔가 그 뒤로 뭔가 언론도 떠들어야 되고 뭐 저기 해야 되는데 좀 조용하잖아요 지금. 다. 시간이 오래 흘렀죠.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뭐 떠든 거 잠깐 뭐 그럴 수도 있다. 모든 방송이 다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차명계좌 사건 발표 나고 무슨 연예인 뭐 하여튼 이걸 덮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검도 막 빠지고 참 그래서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또 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사후조치에 대한 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 국내에서 못하다는 게 쪽팔리지만 FATF에서 FI를 통해 갖고 이거를 하라.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안 하면 거기 제재를 받게 돼. 이건 이제 미국까지 보게 해버리거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꾸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국가적인 전망의 이해, 그죠? 이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렇게 4조 5천억을 만약에 그 지금 만약에 징수를 못했잖아요 그때. 이걸 근데 이걸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우리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게 돼 있어요. 세금 납부를 좀 늦췄다. 그럼 가산금이라는 이자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점점 세율이 세집니다. 그럼 4조 5천억 지금 제대로 과세했다면 다 갖고 와야 됩니다. 다. 4조 5천 다 가져오고 처리해야죠.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거액의 탈세 사건, 탈세입니다. 결국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법망을 피해서 소멸시효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를 못했다. 자, 국세청이 반성했었어야죠. 국세청이 당연히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 차명 계좌를 밝혀내지 못한 거. 물론 이건희 회장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적발하지 못해갖고 4조 5천억이라는 돈의 상속세를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했지 않았어요? 그 기재부도 그렇습니다.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세법에 대한 주무관청입니다. 네. 거기서도 4조 5천억이나 되는 탈세를 적발하지 못해서 세법이 부실해서 그렇다. 그러면 세법을 바꾸기 위한 어떤 요만큼의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뭔가 사과도 하면서 뭐 사회 환원을 하겠다. 네. 공 총장님, 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이 내용을 좀 찾으셨다면서요? 네, 이렇게 이제 차명계좌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건희 회장이 예. 회장직에서 물러나죠. 네, 물러나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삼성 임직원 명의의 1199개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네.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관련된 세금은 네. 깨끗하게 납부하고 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좋은 일로 쓰겠다. 사직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예. 하죠. 그런데 예. 뭐 1년 있다가 다시 복귀하더라고요. 1년 좀 넘어서. 네. 그렇죠. 1년 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국세청이나 기재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이행을 해라. 그 당시에 뭐 이런 것도 좀 들리지도 않았고. 네, 뭐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삼성은- 근데 뭐 예. 이게 이제 뭐 암만 뭐 공증을 하지 않은 서면의 약속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이제 그 공공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했으면 예. 그것도 약속인데 예. 그거 지키셔야죠. 그리고 과거에 삼성물산 중소 슈퍼마켓 지원한다고 96년도에 예. 작전동에 물류센터 한 뭐 50억 들여가지고 지은 게 있거든요. 지원한 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뭐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그쪽으로 좀 기부 좀 하시면 어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회정의나 조세정의나 네. 예,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니까 네. 그런 거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네. 대표적인 당시 언론은 상속세는 징수 못했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의해 과세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에 대해서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 금융실명법 5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예. 소득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을 90%, 예. 100분의 90으로 하게 돼요. 4조 5천억 그때 원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차명계좌가 삼성증권 같은데 주식 그렇죠. 계좌가 예탁계좌거든요. 예. 거기서 배당 받은 거, 이익, 이잣돈 받은 거, 이거의 90%를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뭐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참여연대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참여연대가 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융실명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요거 차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차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명이 아니라고 법이 나와 있는데 참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국세청하고 금융위하고 공문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삼성을 봐주기 위한 아주 거대한 어떤 그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국세청 직원이나 금융위 직원이나 요거 90% 금융실명법에 한 90% 과세 안 하기 위해서 아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어요.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네. 그래서 붙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삼성총장님 네.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삼성 차명 계좌를 몰랐다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몰랐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모른 척 한 거죠. 네, 이런 네. 내용을 보고도 안 했고 네. 또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 그 처벌 수위가 이제 완전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이런 법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경고를 좀 날리시죠. 이게 얼마나 높아져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시기적으로 딱 보니까 네. 그 MB 그 김경준하고 사건. 미국에서 사건 나서 네. 변호사비 대응 네. 아주 시기하고 맞물려서 네. 그런 생각이 자꾸 좀 지금 왜 나쁜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FATF 그 상호 평가 받기 전에 네. 그 방문하기 전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압력을 넣겠죠. 개정해라, 니들 나 갈 때까지. 그 시한은 줬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시기를 맞춰가지고 한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사후에 조절을 했든가 뭐 하여튼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개정안에 보면 네. 금융사가 임직원의 AML 그 업무 감독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네. 이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네. 그 금융사의 대표 네. CEO죠. 징계도 해야 된다라는 법도 되어 있고 창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조세범 처벌법 6조 네. 2항에 따르면 네. 사업자 명의 대여를 허용한 경우에는 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야, 이거 사업자 참 명의대여란 말이 바지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잖아. 명의대회를 했는데. 약하죠? 네, 하여튼 뭐 네. 약하죠. 법에 그렇게 돼 있네요. 2년 전에 이게 조금 강화된 거예요. 요 그래요? 내용이. 그런데 기재부는 이거만 해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뭐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이거 곱하기 몇이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한 3년은 때려야지 안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까 말하는 무역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FIU의 일종의 경계 대상 1호로 될 거 아닙니까? 전자금융거래법 6조에 보면 예. 그 통장 등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예.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포통장 하나 만드는 사람보다 더 약하게. 사업자는 대포 통장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다 대포통장을 하는 한 수십 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뭐 좀 개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네. 하여튼 뭐 답답하기만 하네요. 네. 탈세나 불법적인 목적 이외에 예? 용도를 알면서도 이제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공범이죠, 것이고. 공범. 그러니까 공범인데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지금. 지금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네. 아까 1199개 이건희 회장한테 명의 빌려준 사람. 네. 이 사람도 알죠. 악의 당연히 축이네. 알죠. 그렇죠. 금융 쪽에 악의 축 그런 식의 그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요런 거를 은행 직원들이 아까 무슨 CEO한테 네. 징계 정도입니까? 갖다 가둬야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법을 훨씬 더 빨리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를 80개국이 문호를 닫았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기면 네. 이런 그 문호를 닫는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정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뭔가를 했을 때 투명하게 안 했을 때 네. 미국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 방입이 징계가는 예. 잘못되면 또 이런 식으로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어느 네. 정도라도. 네. 응?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투명하지 않으니까.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틱소리 못 하잖아요. 그 많은 미국이 국채를 중국이 하는 거라고 국채 빼겠다 하면 근데 미국이 지금 뺄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좀 트럼프는 또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예 그냥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하겠다. 그럼 관계 단절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협박을 우리나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상호 평가 보고서에 보면 네. 29개국이거든요. 네. 회원국이. 네. 그런데 그 후속 점검, 이게 좀 잘하는 나라는 8개 나라고, 네. 못하는 나라가 3개예요. 아이슬란드, 터키, UAE. 네. 나머지는 다 중간 평가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8개국이 중간 이제 강화 후속 점검 대상으로 이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자랑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자랑. 교육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자원이라도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명 이름은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제가 그거 C2번 세 번째 항목에 이거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네. 삼성 차명 계좌
라는 거라고 전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세 범죄 기반 자금 세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라. 자금 세탁 전제 범죄에 포함되는 조세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자금 세탁을 한다는 그 돈이 조성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조성될 때는 분명히 관련 법령을 어겼어요. 어긴 거 플러스 법령을 어기면서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드는 건 분명히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됐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세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조세범죄의 그런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 과정에 걸려 있는 것들은 그런 건들은 조세범죄를 광범위하게 해석해라. 그래서 무조건 법령을 그러니까 상속세 이런 거 분명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만들 때 상속세 포탈이라는 조세범죄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ATF가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범죄 집단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FATF는 차명계좌도 분명히 자금 세탁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삼성만 이런 차명계좌를 통해서 상속세를 포탈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봅니다. 30대 재벌은 물론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그렇죠.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차명계좌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외로 돈 빼돌린 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절대 금액으로는 3위인데 GDP로 따져봤더니 압도적인 1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로 빼돌린 그 계좌가 차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차명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펀드나 이런 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차명에 또 한 번 차명이 된 거예요. 이런 것까지 검은머리 외국인이 된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 FATF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럼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거 법 만들어야 돼요. 그냥 두면 또 10년 후에 우리 FATF 상호평가되기 직전 연도에 가서 또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전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을 지금 그런 공고를 했는지. 그 8개는 이제 DNFBPs, 이건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카지노, 이런 데들에 대한 그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해라. 그 다음에 요거를 카지노 같은 데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만들어라, 지정해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s. 그러니까 왜 북한의 금융 제재를 할 때 왜 거기 사람들도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 세탁 의무를 확대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전제범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요걸 조세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제재를 해라.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몰수 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 우리 몰수나 그렇게 그냥 압류를 했을 때 제대로 안 된다고 있다는 얘기. 범죄 재산으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몰수, 환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해라. 또 그런가요? 그러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차명계좌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라. 그 다음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수사, 추적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의 능력을 제고시켜라. 그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해라.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follow the money approach라고 요 보고서에서는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좌 추적이라는 얘기예요. 계좌 추적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금 그 이동을 계좌 추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무섭겠어요.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UBO라는 게 궁극적인 최종적인
수혜를 보는 법인 소유자. 요게 이제 바지사장, 그 주식은 이제 바지사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런 거에 무기명 신탁, 무기명 펀드, 이런 것까지도 KYC, 실명을 확인해라. 지금 우리 조국 펀드 같은데 움직였을 때 거의 그건 실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건 거의. 외국도 뭐 저기 그렇게 안 한가요,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래서 중간 평가를 받은 게 네. 미국도 펀드나 저런 게 비실명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부분이 굉장히 거죠. 많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나쁜 걸 똑같이 배워서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해외로 빼돌린 돈이 많고 탈세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러잖아요, 금융당국은.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가 해야 되냐. 네. 이제 자금이나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불법 자금이 네. 예, 통용이 되는 그런 청구가 된다. 프롤리피케이션 파이낸싱이라고 그래갖고 예. 대량 핵 같은 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제 9.11 테러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정밀 금융 제재. 이게 좀 북한이 여기 좀 걸려 있죠. 예,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밀 금융 제재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찍은 국가, 예. 그다음 그렇게 찍힌 아까 PEP, 그 정치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Targeted Financial Sanction, 그러니까 정밀 금융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진짜 무서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예. FIU 기관 내에 지식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 근무 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예. 요 아주 요런 8가지 조항은 하나도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입법해서 이런 FAT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좀 좋은 얘기는 많이 써놨네요. 5년이면 또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렇습니다.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죠. 다 바뀌고. 그러네. 좋은 제도 같고 사회정화, 네. 전 세계에 불법 자금을 없애고 사회정화, 마약이라든가 마약 퇴치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상속세 안 내기 위해서 외국에 이제 탈세하고 정치자금 주고 외국에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관련된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뭔가 범죄 사실이 나오면 특별법. 우리나라 세금 엄청나게 외국에다가 갖다가 그냥 퍼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냐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 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탈세 행위입니다.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국고 지금 요즘에 국고 손실죄라 그래가지고 국고 보조금 받아갖고 지금 뭐 돈 몇천만 원 그걸 제대로 안 써도 몇 년 그냥 형을 받더라고요. 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고 손실죄가 굉장히 엄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손해를 끼치는 거는 돈을 국가에서 예산 받아갖고 그냥 몰래 빼 쓰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거 중대한 범죄예요. 그거는 국고 손실죄 버금가는 거기에 준하는 범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범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미약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차명 계좌 같은 거는 우리 금융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건 국세청이 이제 조세권을 행동할 수 있는, 그 부과할 수 있는 권리,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했다. 국세에 관련되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전두환 특별법 같은 거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좀 뭐 소멸시효고 없이 그냥 그런 것처럼 법을 지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합니까?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고 뭐 가서 감옥소에 가서 몇십 년의 형을 달아서 낼 사람이 뭐 재산 환원하겠다 그래갖고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범죄, 조세, 그 포탈 범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법도 고치고, 우리 지금 뭐 복지 예산 해야 된다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돈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거 하는 순간 이제 조중동에서 그러죠. 왜 기업들 못 사게 구느냐. 이 정부 좌파 정부가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이제 살거리도 나오고. 그건 아니죠. 그건 왜 아니냐면 지금 FATF는 우리나라에만 이런 권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 각국에다 다 권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그 금융계좌 같은 거 보고제도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스위스에다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들 지금 잠 못 자요. 지금 옛날 그 UBS의 스위스 UBS의 금융사 직원이
미국 사람이 자금 해외로 도피해갖고 탈세한 거, 이거를 미국 국세청에다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포상금을 걔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줘요. 1,000억 조 넘게 받았어요, 포상금을. 우리나라는 안 줍니까? 우리나라도 주는데 코딱지만큼 줘요. 상한이 있어요, 상한이. 상한이 있어서. 그래갖고 그렇게 주는데 그 사람은 스위스 그 당시에 법에 걸려가지고 금융정보, 금융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미국 국세청에다 유출했기 때문에 감옥소 갔는데 감옥소 가 있는 동안에 1,000억의 포상금이 나왔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해외 금융계좌 탈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국이 조세벌 협약 만들고 난리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FATF에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가 그런 해외 그 자금 유출한 규모가 많고 지하 경제 범위가 너무 크고 그렇다면 아까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자칫하면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자금 세탁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억제하려면 우리 스스로 법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기득권층이 금융 투명성 강화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FATF에서 공부했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노력을 합시다. 그 이제 계속 확보로. 개인한테는 엄격해요. 개인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엄격한데 일반 개인. 일반 개인.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우리 같은 엄격하고 평민들. 네. 저는 평민도 아닙니다. 국민도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네. 오늘 재밌는 방송. 우리가 좀 상당히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정부가 그나마 나는 이거 좀 서두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내용을 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응? 국제적인 기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최후까지 버틴 거죠. 최후의 일각까지. 네.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예. 자, 여기서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